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나이가 든 사람들보다도 젊은 기자들이 좀 진실에 대한 열망이 상대적으로 좀 더 강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타협해야 될 여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어제 한 분이 이메일로 JTBC 방송사의 팩트체크를 진행하는 이가혁 기자가 이번에 실린 월드 트리뷴지와 US투데이에 한국의 선거 부정 의혹 사건에 대한 영문 기사를 폄하하는 내용과 함께 또 저에 대한 약간 비판적인 그런 기사를 다루었다는 점을 알려주었습니다. 제가 한번 들어가서 체크해 보았습니다. 제가 영상을 녹취한 방송 내용을 보고 입에서 나오는 한탄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JTBC가 역사의 변곡점마다 좀 올바른 일을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늘 이런 식으로 방해하는 일만 하는 조직이 되어버렸구나 하는 그런 점 하나 하고, 또 젊은 기자분이 오해를 살 수 있는 기사를 써야 된다면 한 번 정도는 당사자에게 확인 전화를 하고 써야 하는 것이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3.15 부정사건을 다루면서 취재했던 역사적 사실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젊은 분들은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만은 사실 JTBC의 사주의 아버지 되는 홍진기 씨가 3.15 부정선거가 났을 때 1960년에 자유당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분입니다. 당시에 최인규 내무부 장관, 이강학 치안국장 이런 몇 분들이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한 분이 홍진기 씨였습니다. 다른 분들은 대부분 다 행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말았지만 그분은 살아남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가혁 기자의 팩트체크를 보면서 마침 어제 1960년 3.15 부정사건을 제가 찍었기 때문에 1960년 3.15 부정선거와 2020년도 4.15 부정선거 의혹 사건이 묘하게 오버랩되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왜 그들은 진실을 숨기는데 이토록 열심일까? 그런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역순서로 이가혁 기자하고 역방향으로 팩트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가혁 기자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현재 월드 트리뷴지와 US투데이 외에는 한국의 선거 조작 의혹을 합리적인 것처럼 보도한 외신 기사는 찾을 수 없습니다. 아마도 블룸버그를 비롯해서 곧 취재 기사들이 저는 쏟아져 나올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는 이가혁 기자는 이렇게 또 주장합니다. 내 원래 보도자료 US투데이에 실렸던 동전 1000개가 함께 나올 수 있는 그런 확률이라는 그런 제목의 기사를 조금 더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 다음 부분이 중요한데, 온라인에 선거 조작 주장을 펼치고 있는 공병호 전 미래한국당 공관위원장 측이 쓴 것이라고 나옵니다. 이런 보도자료는 특별한 검증 없이도 돈을 내면 여러 언론사에서 광고처럼 실을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이제 제가 확인을 했어야 되는 거죠. 이가혁 기자의 JTBC 기자의 주장을 보면은 내가 미국의 신문사에 돈을 내서 기사를 실었다, 이런 뉘앙스를 보통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팩트 체크면 팩트를 정확하게 체크해야 되지, 팩트 체크를 맹목을 해가지고 상대방을 음해하거나 모함하는 것은 그런 올바른 일이 아니죠. 우선 한 가지는 돈을 내서 미국 신문에 기사를 실을 만큼 제가 부자가 아닙니다. JTBC 같은 그런 회사는 돈을 받고 기사를 실어주고 다뤄주고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생전에 돈을 주고 기사를 실어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가혁 기자가 이런 것은 굉장히 음해성, 그런 모함의 의도가 있는, 그러니까 현재 열심히 한국 사회에서 앞날을 위해 가지고 의혹 사건을 파헤치고 있는 사람들의 앞을 방해하는, 음해하는,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그 사람들을 곤혹스럽게 만드는 그런 부분에 JTBC란 회사와 이가혁이라는 그런 기자가 기여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역사의 물줄기를 거꾸로 되돌리고 있는 것이죠. 무슨 돈이 많아서 미국 신문에 돈을 내면서 기사를 싣겠습니까? 기자라면 한 번 정도 반드시 해당 당사자에게 전화를 걸든지 해서 돈 주고 기사 썼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야 되는 것이죠. 돈 받고 기사를 아마 JTBC는 많이 쓰는 모양입니다.
US 투데이에 실렸던 기사. 한글 제목은 천개 동전을 던져서 안면만 나올 확률에 비유되는 2020년 대한민국 총선 결과라는 그런 타이틀을 읽고 미국의 130개 신문에 실렸습니다. 130개. 그러면 130개 신문에 다 다니면서 촌지를 줘야 기사를 실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도와주지를 못할 망정, 주류 언론들이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렇게 개인을 음해하고 왜곡하고 이런 것은 JTBC 자체에 대한 그런 또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좋지 못한 감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사건 때 보면은. 이번도 꼭 어떻게 이렇게 하냐. 여러분이 보시는 목록은 미국의 일간지 US 투데이에 실렸던 기사들이 함께 실렸던 데입니다. 130개 정도가 실렸는데 어떻게 돈을 내고 신문 기사를 샀다는 그런 뉘앙스를 띄는 그런 방송을 할 수 있냐. 역 팩트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또 이가혁 기자는 과거 한국 기사에 잘 찾아보면 이 월드 트리뷴지에 실렸던 기사의 원저자가 타라오입니다. 타라오 박사인데 타라오 씨가 직접 쓴 것도 있지만 한국 분의 도움을 많이 받았던 그런 아마 내용입니다. 상당히 그 심층적으로 한국 문제를, 한국의 선거 부정 사건의 본질을 파헤친 그런 내용이죠. 타라오 박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간첩이라는 주장, 또 이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조작됐다는 주장을 다룬 기사라도 모두 다 타라오 씨의 발이다. 이런 타라오 씨의 주장, 그리고 이를 소개한 월드 트리뷴 기사가 일본 극우 성향 매체에 실리고 다시 이게 우리나라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내가 볼 때는 정말 문제가 많은 거죠. 구글 들어가가지고 그냥 타라오라고 누르면 그냥 다 나오잖아요. 왜 거짓말을 방송을 하냐 이야기. 구글 그냥 들어가서 타라오라고 이렇게 치면은 워싱턴 DC의 싱크탱크인 ICAS 한미연구소의 펠로로 있는 분이죠. 조금만 구글을 검색해 보면 검색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고 그냥 결론을 정해놓고 그 결론에 맞춰 타인을 음해하면 어떻게 하냐 이야기죠. 한국의 선거 의혹에 대한 영문기사들은 다 가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잖아요. 타라오 박사는 한미연합사 소령으로 제대하신 분이고 북한의 붕괴라는 책을 쓰신 분입니다. 이렇게 그냥 구글 검색해보면 금세 사진하고 경력이 다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겠냐. 제가 그 정리하면서 주류 언론이 입을 다무는 것은 옳은 일은 아니지만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팩트체크라는 이름으로 사실을 왜곡하는 것은 옳은 일은 아니죠. 옛날 같으면 JTBC가 그냥 떠들면은 다른 사람 다 입을 다물겠지만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가지고 팩트체크에 또 반론을 펴는 겁니다. 더더욱 젊은 기자라면 기자다워야 되는 거죠. 팩트체크라는 이름에 걸맞게 사실과 진실을 추구하려는 자세와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본주의 체제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본 미디어 기업 가운데 하나가 JTBC지 않습니까? 가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회사를 보면서 오히려 그렇게 가장 자본주의의 자유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가장 수혜를 본 어떻게 미디어 그룹이 오히려 체제를 와해시키는데 그렇게 선봉장이나 그렇게 노력을 가장 앞서가 하느냐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할까? 아무튼 제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사실과 진실이니까 우리 사회가 좀 잘 되려면 사실과 진실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거짓이 모든 걸 덮으면 나라가 어떻게 앞으로 잘 될 수 있겠습니까? 가난해지고 그냥 비참해지겠죠. 사실이 없는 데서 뭐라 창조혁신이 꽃을 피우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주류 언론들이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를 단 한 번도 다루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음해하고 모략하고 비난하고 그 다음에 그냥 공격하고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정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JTBC의 팩트체크에 정말 반성을 촉구합니다. 이런 식으로 다루면 안 되죠.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